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거기에 또 빠져들고 또 나름 심취한 사람도 있겠죠.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 뿐인데 어쩌다 보니 이 꼴이 되었다.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상대가 잘못한 점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그런 자기의 합리화 경향만 더 강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있는데, 1931년에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이랑 형사 150명이 크로울리라는 살인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 포위하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밖에서는 이제 기관총을 배치해 놓았고, 그 집 지붕에는 구멍을 뚫어서 최루가스를 넣어두고 살인범이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단 그 안에 있는 살인범은 어쩌다 살인범이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크로울리는 한적한 시골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랑 차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이 와서 운전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권총을 쏘아버렸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경찰관의 권총을 들어서 한 번 더 총을 쏜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다시 아파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살인범이 그 뉴욕시의 한 아파트 총격전 사이에서 대형 안락의자 뒤에 숨어서 이제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그 편지 제목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피로에 지쳐있긴 한데 내 가슴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이런 식의 편지를 적어둔 겁니다. 이 살인범은 자기가 경찰관 살해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스로는 자신을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전기의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기 전까지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 뿐인데 어쩌다 보니 이 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리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크로울리라는 살인범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의 싱싱교도소라는 그곳의 소장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이 한 말에 따르면, 죄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자신은 선량한 시민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주장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자기 자신이 왜 금고털이를 하지 않으면 왜 안 됐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듯한 설명하면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그냥 일반인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상대에게 비판을 할지라도 그 상대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쳐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면 돼요. 스스로 조용히. 제가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속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온전히 그 사람의 의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면 상태에서 받았던 그런 부정함 시들, 아니면 어린 시절에 봐왔던 그 주변의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초면당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유튜브에 이제 황당한 채널,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이제 철구라는 채널 있죠.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서 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또 빠져들고 또 나름 심취한 사람도 있겠죠. 걔네들도 그런 식으로 거기 막 심취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끌리고 그게 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신다면 정말 제가 저러고 싶어 저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면서 상대를 좀 측은하게 볼 수 있고, 좀 나와 이제 연관된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화도 사라지고 또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쉽게 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만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거나 재수가 없거나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살면서 받아왔던 그런 다양한 그런 자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름 최선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식을 가지고
제가 저러고 싶어 저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보시면서 실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시고 그들을 좀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욱더 확 최소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